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황제의 경영을 뛰어넘은 총수 일가의 갑질이 결국 오너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조양호 회장 대표이사직 상실, 연임 실패와 관련해 다각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여야 맹공이 이어지면서 인사청문회장에서 고성이 오갈 정도였습니다.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만 남겨놓고 있는데 청문 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용인 화재 속보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돼 조 회장이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표이사직을 잃었습니다. 재벌 총수가 주총표 대결로 밀려난 첫 사례로 2대 주주인 국민연금 등이 연임을 반대했고 이딴 오너 갑질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양호 회장 연임안 부결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민연금이 민간기업 경영권을 좌우하는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조 회장이 황제 경영 등으로 회사 가치를 훼손했다는 여당 주장과 경영권을 뺏은 건 사회주의 금융이라는 야당의 주장 등으로 공방이 빚어졌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과 망신주기라는 여당이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용산 참사 인근 지역에 이른바 딱지 투자를 했다가 질타를 받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유학비 지원 등의 질타를 받아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박영선 장관 후보자는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차관 성폭행 의혹 동영상 CD를 내보이며 임명을 만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신속한 검찰 수사를, 야당은 상설 특검을 촉구했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특검은 국회 논의가 필요해 신속성이 떨어진다며 적절치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2년 한 해에만 모두 9명이 특혜 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인물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예정이고 검찰은 조만간 이석채 당시 KT 회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뉴스큐 화재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 롯데몰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접 작업 중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수십 명이 다쳤고 현재 50여 명이 건물 안에서 구조를 기다렸는데 다행히도 모두 대피했다는 속보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보죠. 박광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신고도 빗발쳤다고 하던데 인명피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불이 난 당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불이 난 당시 영상인데요. 하늘에 검은 연기로 아주 뒤덮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량에서 본 화재 영상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건물에서 연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4시 반쯤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의 롯데몰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까지 중상자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는데 조금 전 병원 이송 부상자가 3명 더 늘어 10명이 됐습니다. 또 연기를 들이마신 피해자는 5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62명을 구조했다며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조금 전까지 50여 명가량이 탈출하지 못하고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는 것으로 파악이 됐지만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건물에 남아있던 54명에 대한 대피 작업이 완료돼서 현재 건물 안에 남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의 불이다 보니 신고도 빗발쳤는데요. 용인시는 오후 4시 50분쯤 인근 지역에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접한 5, 6곳 정도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발생 경위에 대한 조사에도 돌입할 예정인데요. 소방당국은 현장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용접 작업 중 튄 불꽃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네, 방금 화면 보셨지만 이 화재 규모로 봐서 진화 과정이라든지 대피 과정 모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수십 명의 부상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속보가 또 확인되면 다시 한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서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입니다. 먼저 이하린 기자입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리고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이어지며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인 대한항공 주주총회장. 관심이 집중됐던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결국 부결됐습니다. 찬성 64.1%, 투표 총수의 35.9%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로써 정관상 이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 발표가 나자 시민단체를 포함한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자, 질서를 유지해 주십시오, 주주님. 대한항공 주식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이 33%를 넘게 보유하고 있고 이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56%입니다. 외국인 주주는 20.5%, 기타 개인 소액주주 등이 55%를 갖고 있습니다. 주주가 주인이고 종업원이 주인이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론에 왜 우리 대한항공이 그렇게 추잡스러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불과 2.5% 남짓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 대표이사직을 상실한 겁니다. 지난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입니다. 특히 최근 한층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라 총수가 물러난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다 오너일가의 갑질과 일탈 파문에 대한 여론 악화도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에 빠진 대한항공 측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부결이 이제 막 결정된 사안인 만큼 아직 구체적 계획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향후 절차에 따라 논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네, 대한항공의 진로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조 회장, 이제 줄줄이 예정돼 있는 수사와 재판에도 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수백억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조만간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녀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투척부터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의 경비원 폭행 논란까지 끊이지 않는 갑질 논란으로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지난해 수사기관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검경은 물론 세관과 국세청까지 조사에 나서 조양호 회장은 1년간 3차례나 포토라인에 서야 했습니다. 성실껏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장직을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결국 조 회장은 270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받으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가로채고 자녀들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회사가 2배나 비싼 가격에 되사게 하거나 개인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내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또 차명으로 대형 약국을 운영해 요양급여 1,500억 원을 타낸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수많은 위법 행위는 조 회장의 자질에 물음표를 낳은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세금을 탈루하고 자택 유지 비용 16억 원을 계열사 돈으로 낸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이미 경고등이 켜진 조양호 회장의 족벌 경영. 진심 어린 사과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긍정적인 면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번 사례는 증권시장 발전과 주주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대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입장문에서 국민연금이 이번 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그동안 조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이 SK그룹 주주총회에서도 최태원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안건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SK그룹은 오늘 오전 서울 설인동 SK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안건과 정관 변경 안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최태원 회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에 사전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지분이 8.4%에 그친 데다 참석 주주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져 최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네, 보고 오신 것처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년 만에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경제부 이하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실패. 어떤 정도 예상이 됐던 결과인 건가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조 회장에게 유리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우세했는데요. 예. 어젯밤에 이제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네,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연임에 성공하려면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대한항공의 지분 구조를 보면 33.35%는 한진칼 등 조 회장의 우호 지분입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56%입니다. 국민연금의 결정이 중요했던 이유인데요. 결국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던졌고 연임 찬성은 64.1%, 반대는 35.9%로 집계됐습니다.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서 대표이사직을 지켜내지 못한 셈입니다.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오너 일가 재선임에 반대한 첫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그렇다면 주총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뉴스 최근 몇 년간 참 많았죠. 특히 갑질에 관한 뉴스가 많았는데요. 일단 갑질 파문으로 사회적 여론이 악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오늘 주총 결과에도 이러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벌인 의결권 위임 운동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 회장의 연임 부결이 발표되자 일부 주주들은 환호성을 질렀고요. 또 이와는 별개로 이사회 운영 실태를 문제 삼는 주주들과 의원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주주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또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이번 주총을 통해서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긴 했지만 영향력을 상실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측의 주장인데요. 대표이사직을 상실한 건 맞지만 경영권 박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조양호 회장은 여전히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이고 또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일단 대한항공은 당분간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 또 장남인 조원태 사장, 우기홍 부사장의 3인 대표이사 체제인데요. 이 조 회장만 빠진 공동 대표 체제가 되는 겁니다. 예, 뭐 경영권 박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들의 의견을 통해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1999년이죠. 그 아버지인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서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 한층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의 제한을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면서 자본시장의 촛불혁명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대한항공의 주장대로 경영권에 큰 지장이 없더라도 주주들 손에 밀려난 첫 재벌 총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는 점은 유념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조양호 회장의 반응도 궁금한데 현재 해외 체류 중이라고. 네, 조 회장이 어디에 있을까 많이 궁금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있는 별장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별장으로 추정되는 저택, 그 시세가 우리 돈으로 80억 7천만 원에서 89억 2천만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주총 소식이 전해진 뒤 LA 현재 파견된 대한항공 임직원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귀국 시기에 대해선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조 회장은 오늘 대표이사직 상실에 이어서 재판과 검찰 추가 수사 등을 앞두고 있어서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이 재벌 총수가 주주에 의해 밀려난 이례적인 결과가 앞으로 우리 재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조양호 회장의 대표이사직 상실 관련 내용 경제부 이하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아들의 호화 유학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녀 지원을 공식 사과했지만 야당은 관련 자료 제출 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예금 2,450만 원, 3천만 원대 포르쉐 자동차. 야당 의원들은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장남이 황제 유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지금 현재 8,479만 원의 현금, 예금, 자동차 이런 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형성 과정, 본인이 보니까 도저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데. 조 후보자가 연구개발비로 해외 출장을 가서 두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카이스트 공모 출장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가 시인하신 것처럼 차남과 장남의 그 졸업식에 맞춰가지고 그 인근에 출장을 가신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엔 적정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허위 해외 출장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이 의도적으로 장관 후보자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장관은 그냥 교수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좌우간 그 출장 계획에 입각해서 서류를 내고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자진 사퇴까지 주장하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조 후보자를 엄호하며 청문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당장 현안에 매몰된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게 과기정통부의 역할이고 저도 정부 각 부처 사이에 우월적으로 리더십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자녀 문제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조동호 후보자. 거듭되는 사과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장관 임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그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후 들어 평창 패딩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고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박 후보자가 김학의 사건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알렸다고 말하면서 그 파장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박영선 후보자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박영선 후보자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입었던 패딩은 고가의 한정판이라며 누구한테 받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선 후보자는 동료 의원이 직접 얘기하겠다고 했다며 끝내 누구에게 빌렸는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패딩만 얘기하세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의원이 중요합니까? 국민이 중요합니까? 저는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이고. 오후 들어서도 야당은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박 후보자가 청문위원일 때 요구했던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이런 자료 제출 여부와 관련해가지고 오전 내내 여야 간에 아무 실익 없는 그런 공박이나 하고 그런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입학 증명서 왜 안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서 과도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박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엄호했습니다. 그쪽에서 할 때는 그렇게 안 내놓고 지금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전체를 다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죠. 오전에 이어 자료 제출 요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수차례 공방을 벌이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진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용산 참사 인근 지역에 이른바 딱지 투자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자, 김영수 기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올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게감이 있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김학의 사건 관련 언급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초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만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의혹 동영상에 대해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임명 전 국회를 찾아온 황 장관을 만나 당시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 보이면서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 사안이 심각하다며 김 전 차관을 임명하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었지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간곡하게 건의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는 당시 황교안 장관이 관련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김학의 사건 수사 주체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박 장관을 상대로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만큼 수사의 신속성도 중요하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현재 민주당이 한국당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야 구분 없이 관련된 사람은 모두 수사해야 한다며 사실상 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역시 신속성만큼이나 공정성도 담보돼야 한다며 법에 규정된 상설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김학의 사건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특검의 경우 국회 논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신속성에서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사실상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를 넘어서는 단계라면서 필요할 경우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또 오늘로 예정됐던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박 후보자의 위장 전입과 세금 탈루 등 부적격 사유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문 후보자 장남의 한국선급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회의 개최가 불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 과거 SNS 등을 통한 발언 등으로 야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 일정을 아예 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도 연기가 되면서 어제까지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 4명 가운데 한 명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줄줄이 채택이 무산될 만큼 청문회를 종합평가하기 위한 청문 보고서 채택은 청문회 자체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여야 간의 힘겨루기 혹은 타협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뉴스 TMI 오늘은 청문 보고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어떤 겁니까? 네. 대통령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에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정부가 국회에 장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고 해당 상임위마다 검증 절차를 통해 공직 적격 여부를 평가하죠. 그 결과를 문서에 담은 것을 청문 보고서라고 합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라고도 불리죠. 이러한 인사청문 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국회는 인사청문회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해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청문 보고서가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되거나 불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입니다. 정부의 장관 임명에 국회는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 전달일 뿐 법적인 강제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국회에 다시 채택 보고서를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흘 동안 재심사를 해달라는 건데요. 하지만 국회가 거부하더라도 대통령은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1기 내각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8명에 대해
직권 임명을 강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야권이 송곳 검증 의지를 불태우며 여러 의혹에 질타를 쏟아낸 만큼 최종 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여야 간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전직 간부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대표가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안 전 대표 비롯해서 애경산업 관계자들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어제 가습기 메이트를 유통한 애경산업의 전직 간부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전직 고문, 대표이사 등 4명이 그 대상입니다. 검찰이 CMIT, MIT 성분을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애경산업 관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99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지냈는데요. 가습기 메이트가 판매된 게 2002년부터 2011년 8월까지인 만큼 검찰은 유통 과정에 있어 안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안 전 대표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애경산업은 옥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던 지난 2016년 수사망에 오르기도 했지만 당시 옥 씨가 사용한 PHMG 성분과 달리 애경 제품의 CMIT, MIT 원료는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필러물산의 전직 대표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CMIT, MIT 성분을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판매업자들의 책임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9일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전두환 씨 자택에 대한 공매 처분과 관련해 집행 정지를 법원이 결정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전 씨 측이 서울중앙지검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제3자에 대한 추징금 집행은 무효라며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법원이 전두환 자택 공매 처분과 관련해서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추가 속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012년 한 해에만 모두 9명이 특혜 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인물인 전 KT 사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이석채 당시 KT 회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KT 채용 비리 수사. 사건을 맡은 검찰이 현재까지 모두 9명의 특혜 채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물론 차관급 대우를 받는 전 민간위원회 사무총장의 딸도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7명의 배경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비리가 잇따라 포착됐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 청탁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의 중심에 있는 서유열 전 KT 사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신입사원 채용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서 전 사장은 부정 채용에 개입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부정 채용에 가입하신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석태 전 회장 지시 받으셨습니까? 앞서 검찰은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당시 인사 담당이었던 KT 전 임원을 구속했습니다. KT 새 노조 측은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의원과 전 KT 노조위원장이 특혜 채용의 연결고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전 KT 정모위원장님이 연결고리가 되지 않았을까? 두 분 다 이제 노조 그쪽 위원장이나 이런 거 출신이기 때문에.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검찰 수사는 채용 비리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을 불러 부당 채용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네, 로비 사단 의혹을 받는 KT 경영 고문단과 관련해 지난 5년간 사내에서도 고문단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KT 이사회 의사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사회에서 경영 고문 관련 사안을 논의한 적이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부모 피살 사건 뒤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 씨는 파란색 수의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들어선 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동생 역시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씨는 지난 18일 부모 피살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구속집행 정지 허가를 받고 5일 동안 풀려나 장례 절차를 치렀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최초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제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대화 내용 등을 복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해당 성형외과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이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을 감추려고 장부를 조작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에 나선 경찰이 해당 병원에 자료 제출을 강요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오늘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광역수사대장을 강요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던 성범죄 전과자가 버스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배전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다가 자신이 모는 버스에 탄 범인을 단번에 알아본 겁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류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버스 앞문과 뒷문으로 타더니 한 남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틀 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수배 중이던 61살 신모 씨. 버스기사의 신고로 붙잡힌 겁니다. 딸 키우는 사람으로서 신고를 한다고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로 목격했던 신 씨는 지난 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수배전단을 만들어 도내 버스 업체에 보냈습니다. 수배전단을 유심히 봤던 버스기사 김모 씨는 마침 자신의 버스에 탄 신 씨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곧바로 신고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과 연락해 만날 정류장을 정하는 등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이런 내용을 지나치지 않고 잘 인상착의를 숙지해 놓으셨다가 112 신고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같이 이제 협동해가지고 경찰은 범인 검거를 도운 버스기사 김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먼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기사를 때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5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충북 진천군 광해원면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주먹과 손으로 때리다가 이 모습을 본 다른 운전자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 2천여 명은 성추행과 연구 갈취 의혹에 휩싸인 서서문학과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서울대 서문과 A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측에서 내린 정직 3개월 징계안이 가볍다며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7년 외국 한 호텔에서 대학원생 지도 제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의혹과 함께 연구나 집필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길가에 쌓아둔 보도블럭을 훔친 혐의로 평택시청 5급 사무관 58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9일까지 평택시 죽백동의 보행로에 쌓여있던 보도블럭 500여 개와 경계석 10여 개 등 건설자재 5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훔친 자재를 처가에 마당 공사를 하는데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만납니다. 외교부는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처음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회원국들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모두 본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해 북한 노동자의 절반에서 3분의 1을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약 3만 명 가운데 3분의 2를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자국에서 유효한 노동허가증을 지닌 북한 노동자 수는 3만 23명에서 11,49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북한 노동자 절반 이상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미공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 15형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른 것입니다. 이 결의는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대북 제재위에 2018년 송환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보고서를 3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중국은 성실하게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2015년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북한 노동자가 월 평균 120달러에서 150달러의 저임금을 받고 광산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외화벌이에 동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이 모두 송환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일부 군의관들이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실리콘으로 지문을 위조했다고 하는데 군은 전국에 있는 국군병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브라질 의사가 실리콘에 지문을 찍은 가짜 손가락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출퇴근 기록기를 속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의사는 동료 의사 11명과 간호사 20명의 지문을 각각 복사해 여러 개의 가짜 실리콘 손가락을 만들었고 이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야간 당직을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챙기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당시 이 소식은 해외 토픽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최근 이 같은 일이 우리 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국군 양주병원 등 외과 군의관 8명이 실제 일을 하지 않고도 마치 출근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역시 실리콘으로 자신들의 지문을 본떠 출근한 당번 군의관들에게 맡겼고 당번들은 출퇴근 기록 인식기에 실리콘 지문을 찍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와 육군중앙수사단은 해당 군의관들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고 전체 국군 병원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군은 적발된 군의관 8명 가운데 6명을 보직 해임하고 나머지 2명은 추후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국군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부 군의관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되는 등 군의관들의 근무기간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 초 청와대 사랑채에서 세계 주요 정상들의 선물을 공개하는 대한민국의 드립니다 특별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6월 말까지 열릴 이번 전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계 각국 정상들과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선물 70여 점이 공개됩니다. 관람이 가능한 시각은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며 자세한 정보는 청와대 사랑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금속인 카드뮴이나 담배 연기가 뇌세포 염증을 유발해 뇌 손상을 일으킨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 박사팀은 카드뮴이나 담배 연기 노출이 염증 유발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켜 뇌 손상을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뮴은 1급 발암 물질로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등에 의해서 노출이 되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시 재선위원이시며 탁한 대기질 속에 오늘 경북 지방에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의성의 낮 기온이 무려 25.1도까지 올랐고요. 대구도 24.2도로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내일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에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서울에는 일주일 만에 다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국외 미세먼지가 또 추가로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 대전은 7도, 광주는 9도, 부산은 1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예년 기온으로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4도, 청주와 대전은 16도, 광주는 19도, 울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중부와 경북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10대 5명이 카쉐어링 차량 운전 사고로 사망하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의 안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